자, 대망의 멀티레벨 모델링, 랜덤 코에피션트 모델을 이제 HLM 빈 소프트웨어로 하는 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example 데이터 설명을 하고요. 피사에서 USA 데이터셋, 이제 피사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는데 USA 것만 모았고 스쿨 아이디가 있고 학교별로 이렇게 네스티드 되어 있는 데이터예요. 근데 이제 학생의 스튜던트 레벨 데이터는 이렇게 보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math, efficacy, gender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몇 개의 variable들이 있는 거고, 여기 보면 이제 그 student level의 variable view를 보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코딩이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school level 데이터도 똑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school level, school ID가 이제 유니크하게 되겠죠. 그 전에 student level에서는 school ID가 repeat하게 나오죠. 만덕초등 안에 있는 애들이고 만덕에 대해서 그렇게 네거티브한 생각을 가지시나? 근데 여기서는 이제 스쿨 레벨 데이터는 스쿨 특성은 유니크한 거야. 한 개 로우가 each 스쿨을 represent 하기 때문에 거기 관련된 이 몇 개 W1, W2, W3가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데이터셋에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고 에어컨 좀 틉시다. 그래가지고 variable view로 해가지고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데이터셋 두 개가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개의 연결을 뭐로 시켜주면 이 school ID로 해주는데 여기서 nested structure는 students nested within school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까부터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넘어가고 HLM7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받으시고 학생 버전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모듈이 있어요. HLM2는 2레벨 HLM, HLM3는 3레벨 HLM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베이직한 HLM2 프로그램을 써서 이제 하는 거고요. 스튜던트 에디션도 있어서 여기가 몇 개 베리어블이나 샘플 사이즈 좀 적은 거는 여러분들 프리로 애널라이즈 할 수 있고 이 렌트 옵션도 있어요. monthly 렌트 옵션인가 이런 거 yearly 렌트 옵션이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아서 하시면 되고 MDM 파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MDM 파일이 뭐냐면 HLM 전용 데이터 파일이에요. HLM 프로그램이 이해를 해서 런을 할 수 있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SPSS나 SAS 파일을 가지고 HLM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데이터 파일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construct MDM 파일이라고 해요. 한 단계가 더 있는 거예요. SPSS 바로 이해하지는 않아요. 다시. 그래서 이제 하려면 오픈시키면 이게 나오고요. HLM 하고 나서 File, Make New MDM File 이거는 데이터 파일이고 그리고 Stat Package Input 대부분은 우리가 SS나 SPSS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SPSS, HLM 데이터 파일을 만드는 거고 그러면 이제 어떤 모델을 돌릴 거냐 되게 많아요. 그중에 HLM2를 선택을 해서 2레벨 HLM 모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4까지 나왔네요. HLM7 4레벨까지 이제 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면요. 여기 이제 브라우저 레벨 1 데이터를 불러들여서 여기 SPSS를 이제 디폴트로 하시고 SPSS 데이터를 준비를 해놓는 거야. 아까 그 레벨 1과 레벨 2를. 그러면 여기 브라우저를 클릭을 하시면 그 파일 로케이션 가서 HLM 그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데이터를. 그 다음에 레벨 2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벨 2 SPSS 파일을 해가지고 선택을 하면 그럼 얘기를 하면 스튜던트 데이터 파일이 있으니까 이걸 선택을 하고 레벨 1에 집어넣고 그러면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집어넣고 셋업이 되면 이제 choose variable을 할 수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 여기는 지금은 activate가 안 되니까 이 데이터 파일이 선택이 안 된 거고 레벨 1을 하게 되면 choose variable 할 수 있고 choose variable 하면 그 안에서 레벨 1 중에서 뭘 dependent variable로 놓을 것이 뭐가 id냐 어떻게 레벨 1과 레벨 2가 링크되어 있냐라는 것을 보고 그것을 school id를 가지고 링크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X가 될 만한 거를 덤핑하는 거죠. X가 될 만한 거예요. X와 Y가 될 만한 거 일단 덤핑을 다 하세요. 여기서는 dependent variable 셋업을 안 해요. ID만 셋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다 덤핑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레벨 2 파일을 클릭을 하고 school을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choose variable 해주면 다시 오른쪽은 이게 school 레벨이고 school 레벨 파일이고 student 레벨이고 왼쪽이 이제 school 레벨이에요. 그럼 아이디를 또 요 아이디와 요 아이디가 링크되게끔 같아야 돼요.
이게 스트링으로 돼 있어야 되고 letter로 돼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러면 이탈리타이즈가 되게 됩니다. 이 두 개를 연결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거는 뭘까요? 무조건 레벨 2에서 선택되는 베리어블은 id 빼고 나면 전부 다 W, W1, W2, W가 이제 레벨 2의 independent variable 되는 candidate. 그래놓고 save MD 파일 클릭을 하고 저장을 하고 그럼 데이터셋에 그 템플릿 파일이 저장이 되고요. 이름 아무거나 하나 정해주고 그 다음에 그 make MD 파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이게 참 나빠요.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기 전에 체크 스탯을 해보세요. 체크 스탯을 하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게 나와요. 이게 나온 게 왜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미싱 데이터 있죠. 코딩 잘못한 거 있죠. 이게 여기서 잘못돼서 SPSS는 알고 있는데 HLM이 모를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코딩을 했는지, 미싱을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면 SPSS에서 Descriptive Statistics 돌리고 이거랑 맞는지를 하나씩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되게 inconvenient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서 이렇게 만들고 여기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평균값하고 다 확인, maximum, minimum 한번 다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해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완전히 이제 이상한 상태로 미궁으로 빠지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까 했던 random intercept로 가봅시다. random intercept이라는 거는 outcome은 당연히 그 math score, PV1이 이제 probable value 1이라고 하는데 math achievement score하고 똑같아요. 그것을 dependent variable로 셋업을 하면 HLM 프로그램이요. 감마, 베타 다 잡아줘요. R 이런 거 딱 있고 cut and paste 할 수 있게끔 잡아줘요. 여기서는 뭐예요? X도 없고 W도 없어요. school만 존재를 하고 school을 가지고 요걸 해주니까 소위 말하는 요거의 variance가 tau sub 00가 되겠죠. 요거의 variance는 뭐예요? sigma square가 될 거고 그 두 개만 가지고 비교하는데 그래서 베이직 세팅은 이름 정하고 여기 한 다음에 베이직 세팅에다 이름 정하고 클릭 OK를 하게 되면 run을 하고 run this model 하고 run analysis 하면 돌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이런 아웃풋이 나옵니다. 첫 번째 아웃풋은 iteration이 됐네, 샘플 사이즈가 뭐네 이런 거 나오는 건데 요 부분이고요. 제일 재밌는 게 이제 이거죠. 모델 1, 모델 2 다 정했죠, 그죠? 여기 이제 풀 모델로 이렇게 믹스드 모델로 한 건데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Fixed effect는 뭐냐면 intercept이거나 slope의 평균값. 그렇죠? 그리고 sigma square는 variance of R within individual variability. intercept의 tau는 뭐예요? tau sub 11이 1700 어쩌고 하는 거고. reliability는 이제 HLM 프로그램에서 하는 요게 얼마나 percentage가 어떻게 되냐 어쩌고 하는데 저는 별로 이렇게 I'm not a big fan of this one이지만 자 이렇게 해보면 돼. 여기서 intra-class correlation을 구할 수가 있어요. tau sub 00 over tau sub 00 plus 얘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20% 정도가 나올 거예요. 여기 대충 보니까 20% 조금 언저리가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스쿨이 학생의 math ability의 변화량의 한 20% 정도를 설명을 한다. 학교 간 평균이 다 틀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 20% 정도 설명을 한다라고 우리가 처음 하고 그게 not bad. 근데 왜 학교마다 그렇게 틀리지? 그거를 하기 위해서 W를 집어넣고 또 X도 집어넣어 슬로프도 만드는 게 이제 그 다음번 비즈니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fixed effect였고 random effect가 나요. final estimation에 또 robust standard error를 해주는데 이제 질문이 이거예요. 선생님 이게 두 개네요. 아웃풋이 어떤 거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robust standard error를 디폴트로 하십시오. 왜냐하면 violation of assumption이 있으면 얘가 일을 하고요. violation of assumption이 하나도 없으면 둘 다 일을 해요. 그럼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두 번째 하는 거예요. by default. 무슨 말인지 알겠죠? assumption violation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제일 재밌는 거 variance component. 얘가 이제 이거예요. variance of u sub 0는
뭐예요? U sub 0라는 게 인터셉의 residual이잖아요. 요게 1720이니까 요 값하고 1720 요 값하고 이 값하고 같아야 돼요. tau sub 00 값하고 같아야 돼요. 그리고 시그마 equal to 요 6000 나온 거 있죠. 요거랑 뭐랑 같아야 되냐면 variance component의 R의 variance랑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나오는지 이게 뭐 먼저 나왔지만 어디서 먼저 나오든 뒤에 나오든 조삼모사잖아요. 그냥 나온 거예요. 요게 이 이야기가 다르게 설명한 거고 요게 어느 정도 크니까 그리고 intra-class correlation은 우리가 계산을 해야 돼요. 손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1700 over 1600 plus 1700 그래서 약 뭐 예를 들어서 8000분의 뭐 17 over 80 이렇게 해가지고 약 20% 좀 덜 되겠군요. 아마 17% 18% 정도 나오는 게 맞죠. 왜 계산 안 하세요? 네가 하세요. 왜 나도 물어봐. 안 해도 돼, 안 해도. 나 그런 거 디테일하게 계산하는 거 너무 싫어요. 계산기가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지금 돌린 거는 뭐예요? null model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school factor만 고려한 거예요. 어떠한 코베리에이트도 없어요. 그러니까 슬로프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여기서는 random intercept and random slope 모델이에요. 여기는 뭐냐면 슬로프가 bearing 하잖아요. intercept이 bearing 하니까 하고 걷다가 x도 넣어가지고 x의 어떤 역할에 슬로프를 만들고 그 슬로프도 bearing 하냐라고 물어보면 one more time. 지금 한 거는 뭐만 bearing 하게 했어요? intercept. 그 학교 간 평균만 다르게 했어요. 이 학교 저 학교 평균을 다르게 한 게 null model인데 이제는 x도 집어넣어서 x라는 게 뭔가 집어넣어서 학업에 영향을 주는 x를 집어넣어서 그 슬로프가 bearing 하냐 안 하냐를 이제 보게 하는 게 random intercept and slope 모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뭘 집어넣어야 될까요? math, 그러니까 x를 집어넣기 시작을 해야 돼요. 여기서는 근데 그룹 센터드로 집어넣었다고 합시다. 왜냐면 내가 상대적으로 내 그룹에서 잘하는 게 중요한 거지. 전체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전국에서 내가 몇 등 하는 것보다 내가 우리 반에서 잘하는 게 math efficacy인가 뭐 그게 더 중요해라고 하면 그룹 센터드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넣어서 그러면 x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요. x가 들어가는 순간 베이라가 나오고 베이라가 들어가는 순간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기서는 untoggled 돼 있다 그러는데 U sub 1이 활성화 안 돼 있어요. 자 보세요. 클릭하면요 활성화되고 클릭 안 하면 U sub 1이 활성화가 안 돼요. 여기서는 활성화 안 돼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슬로프가 있는데 있어도 돼. 그 슬로프를 학교 간에 fixed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fixed slope random intercept 모델이 됩니다. 슬로프가 있지만 학교 간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모델이 됩니다. 한 번 더 클릭하면 어떻게 된다? 그리고 이제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쭉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슬로프가 second slope, third slope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전부 다 untoggled 돼 있잖아요. 그러면 intercept은 varying 해도 돼. 그리고 슬로프도 집어넣었어. 하지만 슬로프가 varying은 하지 마라는 게 나의 어떤 스페시피케이션인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justify를 해야 돼요. 왜 당신은 학교마다 이 변수의 슬로프가 같다고 보십니까? 나는 이런 이유로 같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든지 해봤는데 별로 bearing을 안 해서 그냥 fixed 했어요. 이런 이야기 스토리라인도 전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냥 어떤 이유로 다 fixed 해버린 거예요. 그래놓고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고 시작을 한 거고 이렇게 하고 돌리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bearing 하는 거예요. 모든 슬로프가 막 bearing 하는 거예요. 엄청 복잡한 모델이 되겠죠. 그렇지만 fit은 잘하겠죠. 왜냐하면 이게 모델이 상당히 플렉서블하게 된 거예요. 슬로프도 vary해, 이것도 vary해, 저것도 vary해, 뭐 다 vary해, 뭐 이러면서 very, thank you very much. 이렇게 해가지고 모델하고 런을 하면 iteration이 되네 안 되냐, 뭐 조금 더 하라 그러면 이제 나왔다고 iteration 넘버도 바꿔줄 수 있어요. 왜냐면 iteration 세팅에서 바꾸면 되고 돌았다고 칩시다. 그래서 다 500번 만에 이제 돌아가지고 이 HLM 프로그램이 그 요즘 버전은 컷 앤 페이스트 하면 워드에 이렇게 다 이탈리타이즈 다 되게끔 그릭 레터가 한꺼번에 쫙 나와요. 돌려놓고 컷 앤 페이스트에서 이 모델 돌렸습니다만 퍼블리케이션 하기 아주 쉬워요. 믹스드 모델, 뭐 레벨 1 모델 지가 알아서 다
쫙 이렇게 하게끔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막 노테이션 안 만드셔도 돼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전부 다 이 베타나 감마나 이걸 다 해준다고요. 모델만 잘 셋업을 하면. 그래서 노테이션 가지고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자, 요거는 이제 타우의 요 해석하는 거 보세요. 요게 뭐냐면요. intercept, beta sub 0는 intercept의 variance, slope의 variance, second slope의 variance, third slope의 variance, tau sub 00, tau sub 11, tau sub 122, tau sub 33. 개구리 확률이 여기 있네. tau sub 22, tau sub 33. 그렇죠? 있어요. 그런 게 투투가.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개구리 왕눈 투투 이런 거 다 나와요. 여기에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가 나오고. 그죠? 웃으시네. 형님 웃으시네. 아시나 보다. Fixed effect 나오고. Fixed effect는 뭐라고 했어요? 그 인터셉의 평균, 슬로프의 평균. 그죠? 그 각마다 다른데 그것들의 평균 값이고 그게 significant 하냐 안 하냐 statistically significant 하냐 안 하냐를 보여주는 거. 평균 값이 그렇게 하냐고. 사실 이 값은 평균이 뭐 거의 제로다 뭐 이렇게 별로 상관이 없어요. 슬로프의 평균이 제로, 뭐 statistically not significant. 왜냐면 이렇게 변하는데 엄청나게 변하는데 그냥 평균 값이 제로일 수는 있어요. 근데 변화하는 게 중요한 거다. HLM에서. 이게 평균 슬로프가 막 움직이는 게 중요한 거지 슬로프의 평균이 얼마는 사실 HLM에서는 별로 안 중요해요. 그래서 variance 컴포넌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interpretation 하냐 하면은 요거 보세요. variance. 요게 tau sub 00가 돼야 돼요. 요게 tau sub 11, tau sub 22, tau sub 3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significant 하냐? 예를 들면 gender effect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다른 거를 컨트롤하면 정말 차이가 없는 거예요. gender effect는 varying을 안 하는 거예요. gender effect는 평균 값은 1.7이고 그게 학교마다 gender effect가 varying을 많이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 슬로프가 varying을 많이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슬로프의 평균은 gender gap은 1.7인데 그것이 이게 insignificant 하다는 얘기는 그 차이가 학교마다 조금 있기는 1.75인데 상당히 호모지니어스 하다는 얘기예요. 그 차이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젠더 갭이 존재하고 그 젠더 갭이 persistent 하다는 얘기죠. 모든 스쿨에 대해서 statistically significant 하게.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있구나. 어떻게 되는데 그 다음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 다른 거는 틀려요. 여러분 얘도. 근데 math effect는 어때요? 상당히 틀리다는 얘기예요. math effect가 math 스코어에 미치는 영향 학교마다 천차만별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학교는 엄청나게 크게 갈 수도 있고 그 이펙트가 클 수도 있고 어떤 학교는 아주 작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 하고 나중에 또 further analysis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재밌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씩 분석을 하고 마지막 궁극에 6분 남았네. intercept and slope as outcome은 자 여기서는 어때요? intercept과 slope가 있고 varying 한다 그랬지, 그죠? 그것을 W가 설명하는 것은 아니었어. 일단 varying을 해요. 그러면 W를 가지고 얘가 왜 varying 하냐? 이러고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슬로프가 특히 요거 같은 경우는 math effect 같은 경우는 varying을 많이 하니까 제일 먼저 들어가서 설명을 하려고 하겠죠. 슬로프와 intercept과 math effect slope가 왜 varying 할까? 학교마다 왜 틀릴까를 하기 위해서 W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레벨 2를 클릭을 하시고 W를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W를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W가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레벨 2에 W 하나가 들어갔는데 여기서는 이제 인터셉만 설명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모든 슬로프들도 다 W가 한번 설명을 해봐라.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셋업을 한 거고 저 같으면 요 두 개는 안 할 것 같아요. 베이타 2랑 베이타 3는. 왜? 아까 봤는데 베이타 2의 varying 하는 거랑 베이타 3의 varying은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픽스로 놔두고 별로 얘네들 varying 자체를 안 하면 W2랑 W3를 언톡을 해버리는 거예요. 모델을 더 simplify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first slope랑 intercept은 varying을 많이 했고 W가 얼마나 설명하는지를 아는 모델로 할 수 있잖아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한번 돌리고 not varying 하면 fixed로 만들고 varying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W를 넣어서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를 보는 것.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똑같고 이름 타이틀 바꾸고 해서 시작하고 런을 하게 되면 알아서 이퀘이션 다 만들어주고 다 보이고 이제 타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타우가 이제 쭉 이렇게 나오는 거죠. 타우 sub 00, 11, 22, 33 그렇죠? 나오고 나서 fixed effect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fixed effect는 뭐냐면 그게 평균들. W가 여기서 이게 중요해요. W가 이건 뭐냐면요. W가 인터셉으로 가는 영향이 얼마냐. W가 first slope에 가는 영향이 얼마냐. significant하게 간다. 되게 재밌죠. 근데 왜냐면 W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이게 막 슬로프가 이렇게 바뀌는 건지 어느 정도 significant하게 설명을 하고 W가 다른 거는 설명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여기 significant하게. 여기 보면 다 significant 하지 않잖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W를 집어넣은 이유는 특히 intercept하고 뭐였어요? 슬로프가 varying 하니까 W를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W가 intercept에는 어때요? 여기서? 별로 영향을 안 미치는 거예요. 그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왜 학교마다 평균값이 틀린 거에 대해서 W는 그거는 설명을 못 해요. 근데 W는 뭘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슬로프가 왜, first 슬로프가 왜 많이 바뀌는 건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어떤 학교는 높고 낮은지에 대해서 W가 특히 math efficacy에 대해서는 학교의 변수가 이 학교의 변수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거티브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W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뭔지 모르는데 W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math efficacy가 math efficacy의 슬로프가 이만큼 컸는데 원래 이걸 좀 줄여주는 거야. W가 크면 클수록 요 math efficacy가 학업에 주는 영향을 낮춰주는 거야.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데이터에서는 약간 이만큼 높았었는데 그걸 약간 꺾어주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나도 이게 variable 잘 몰라가지고 confess 하는데 나는 methodologist잖아요. 몰라 그런 거. 그러니까 variance component 아까도 얘기했지만 tau sub 00, tau sub 11, 22, 33 이렇게 다 나와요. 아까 나왔던 거랑 똑같아. 그걸 정리한 거고 그게 statistically significant 특히 second slope는 계속 안 하잖아요. 이것도 계속 남아있어요. 뭔가가 아직도 약간 significant 해요. 왜? 그걸 먹고도 W가 explain 하고도 약간 significant 하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Still something influence on the variability of first slope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first model하고 second model하고 이게 어떻게 되냐 이렇게 intercept as outcome model하고 이게 비교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레벨 1 variable 더 해본다거나 뭐 random effect를 아까 했던 fix를 한번 해본다거나 이런 거를 계속 하면서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죠.